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의 진행을 맡은 김재준 국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문법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문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떠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다시피 문법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문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다 보면 문법과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선생님께서 문법에 대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국어 문법과 친해질 수 있을까를 위해서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업을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 한번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문법에 대한 소개를 굉장히 잘했는데 오늘은 사실 강의라기보다는 문법이랑 어떻게 친해져서 그리고 문법하고 친구가 돼볼까. 사실 문법을 친하게 접하다 보면은 국어라는 과목도 이렇게 친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서 오늘은 문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왜 문법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 없는 국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어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눈을 뜨면서부터 시작하는 게 국어 생활이거든,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문법이라는 게 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 네, 국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모국어죠. 마더텅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게 국어인데요. 아무래도 일상생활 속에서는 문법이라는 개념 자체를 접할 기회도 많지 않고 이 학교에서 딱딱한 환경 속에서 배우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두렵기만 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문법이라는 말을 한번 이렇게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자. 문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두 단어로, 그러니까 두 글자로 되어 있지. 그렇죠. 문과 법으로 구성이 되어 그렇지. 있죠. 문과 법으로 되어 있지. 그래서 영어에는 그래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법이라는 건 과연 뭘까? 법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따르게끔 만들어 놓은 규율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규칙이지, 규칙. 규칙입니다. 규칙이지. 그래서 문법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그 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함부로 막 내가 짜깁기를 했다. 그러니까 구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짜깁기라는 말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 구성이라는 말은. 그리고 실제로 국어를 공부할 때 구성이라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다른 단계로 나아가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거든. 그래서 구성이라는 말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럼 무엇을 구성하느냐? 거기에는 단어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소리가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규칙에 맞게 어떻게 구성을 해서,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가 사용을 하느냐, 운용을 하느냐, 이게 문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제 밥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밥이라는 말은 너무나 좀 평범한 것 같아서 앞으로 나는 좀 멋지게 얘기하려고 친구들 앞에서 앞으로 나는 법을 먹겠어. 나는 밥을 나는 법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해서 친구들 앞에서 나는 법을 먹을게. 그러면 결국 돌아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 지금 웃음이 팍 터지는데 이거는 더 이상 내가 설명이 필요 없을 상황이 벌어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내 맘대로 이걸 구성하는 게 아니라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규칙에 맞게, 또 그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규칙에 맞게 구성을 해서 운용을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문법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태어나면서부터 또 엄마와 부모와 그 다음에 자식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이미 문법이라고 하는 규칙은 이미 작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법을 굉장히 우리는 그냥 어렵게만 생각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문법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의 생활이구나, 우리의 일상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방송을 통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좀 깨닫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문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으로 그냥 일상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오늘 시간에 중점적으로 다루고 또 앞으로 다룰 내용들도 뭐 아무리 어려운 개념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문법뿐만이 아니라 국어라고 하는 이 높은 산을 분명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네, 일단 문법은 곧 규칙이다 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 한국어를 얘기할 때부터 규칙에 따른 언어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문법은 녹아 들어가 있었다. 따라서 문법을 겁낼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 일단 키워드를 아까 이제 얘기했잖아. 네. 내가 준비한 키워드는 음절. 음절이란 말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 음절이요? 음절. 음절은 뭘까? 그리고 왜 음절일까? 그걸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걸 시작했으면 좋겠거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절이 뭔지는 대부분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남아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몇 개의 음절이지. 그럴 때 분명히 그거를 좀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는 하나, 둘, 밥을 하나, 둘, 먹는다. 삼음절.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할 거야. 네네. 근데 그게 그러면 왜 나가 음절이고 는이 음절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게 왜 음절이지? 이게 발음이 날 때마다 이 나라는 단위 하나에서 나오고 는이라는 단위 하나에서 나오고 밥이라는 단위 하나에서 나기 때문에 음절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리에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음절이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소리를 내려면 음절 단위로 소리를 내줘야 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출발해야 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얘기할 의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일단 음절이라고 하는 거는 소리를 낼 때 최소 단위거든, 결국은.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 그러면 아라고 하는 그 발음 자체가 최소 단위가 되는 거지. 아라는. 그리고 빵 하면은 빵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단어가 아니라 그 음절이 이제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라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 단위 그게 이제 음절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음절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그게 바로 음운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뭐냐면 음운은 이제 한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 본다면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아까 이제 내가 밥이라는 말과 법이라는 말을 얘기했지만 밥과 법을 분명히 발음을 했을 경우에 구분이 되거든. 근데 구분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성에 들어가 있는 모음이 하나는 아가 들어가고 하나는 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그 소리의 변화 때문에 뜻을 구별해 준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살과 쌀이 있다면 그 앞에 나온 그 초성에 들어간 자음이 하나는 시옷이고 하나는 쌍시옷인데 그걸로 인해서 뜻이 완전히 바뀌거든.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가 음운이라는 개념이지. 그래서 이 음운과 음절을 한번 잘 이해를 해본다면,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건 음운 단독으로 음절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운 단독으로는 음절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왜 그러냐? 우리가 시옷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발음을 실제로 우리는 낼 수가 없어. 반드시 뒤에 모음이 붙어줘야 발음을 낼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음절과 음운의 개념을 한번 잘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음운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네, 일단은 근데 음운 하나만 가지고도 음절 이룰 같은 거는 그렇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응이 음가가 없기 때문에 초성에는.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음 하나 가지고 특히 단모음, 네네. 뭐 단모음이든 그 모음을 하나를 가지고서는 음절을 이룰 수가 있지. 네, 맞습니다. 설명해 주신 개념 중에서 하나로 뜻이 달라진다. 최소 대립상.
개념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문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의문인 것 같은데요. 고등학교 내신이 됐든 언어와 매체가 됐든 그때 사실 저는 최소 대립상 개념 때문에 되게 좀 어려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최소 대립상은 아마 이제 다음 편에 이제 그거를 좀 깊게 이제 다뤄볼 생각인데, 아무튼 오늘 우리 이 방송의 목적은 문법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리고 그거를 내 몸에다가 완전히 소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저 책에서도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공부라고 하는 거, 국어뿐만이 아니라 이 공부라고 하는 거는 집을 잘 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집을 지을 때 그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를 하거든. 근데 공부는 결국 기초공사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뼈대가 올려가진다면은 층수를 높이는 거는 그 다음엔 너무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공부도 결국은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똑같은 구조라고 본다면은 지금 이런 방송을 통해서 결국 기초를, 땅을 아주 깊게 파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의문이 뭐냐? 그럼 결론을 얘기한다면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그 소리의 최소 단위인데, 그러면 우리말의 의문이 뭐냐? 그렇게 따져보니까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자음과 모음. 즉,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그 다음에 아야, 어여. 그게 바로 의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뭐 분절 의문이냐, 비분절 의문이냐를 나가는데, 그거는 그런 개념을 배우는 거는 굉장히 쉬워. 그런데 의문이라는 것 자체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은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떠오르기도 하고 자꾸 까먹고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거든. 그리고 이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시작을 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초등학교 때 의문이라는 개념을 시작을 한다고요? 시작을 하지. 자, 다음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에서 존재하는 소리들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소리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의 의문이라고 하는 그 소리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음성이라고 하는 소리의 세계가 있어. 그리고 하나는 음향이라고 하는 소리의 세계가 있어. 그런데 음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사람의 목에서 나는 그러니까 음성이라 그러는 거는 우리의 신체 기관에서 나오는 소리를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음성을 의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자연현상에서 나는 소리들은 음향이라고 얘기를 해. 이 지금 박수 이게 다 이 음향이거든. 그래서 결국 이 소리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건 의문은 실제 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실제 소리가 아니라는 거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 머릿속에 체계화된 소리라는 거야. 자, 대표적인 예로 받아쓰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를 연습을 시키는 건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의문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국물 이렇게 발음을 해서 소리를 내는데 학생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러니까 기역, 그 다음에 물 그렇게 표기를 해줘야 받아쓰기에서 점수를 맞는 거 아니겠어? 자, 하나 더 보자고. 예를 들면 1학년 일반 담임선생님이 국물 하셨다고 얘는 국물이라고 쓰는데, 만약에 1학년 2반 담임선생님이 국물이라고 발음을 했을 때 그 학생은 그거를 잘못 쓸까? 아니면 사투리가 좀 이렇게 억양이 있으신 분이 발음을 한다고 해도 학생이 다르게 쓸까? 즉 무슨 얘기냐? 음성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종이에다가 적어내는 글은 똑같다라는 거지. 바로 그게 의문의 개념이라는 거야. 즉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소리의 체계, 그게 바로 의문이라는 거야. 여기서 출발을 해야 그 다음에 시작되는 의문 변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왜 한국어와 영어는 왜 이렇게 발음이 다르지? 그리고 분명히
미국 사람이 저렇게 발음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인식을 하지? 또 한국 사람이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왜 미국 사람은 저렇게 인식을 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 음절과 의문은 내가 왜 이렇게 깊게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이라서 그래. 예, 그 대표적인 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제 언어와 매체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스프링이라는 단어를 줬죠. 그 2023 6월 그 평가원 모의고사가 그때 나왔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스프링이 영어로 쓸 때는 SPRING에서 영미권 국가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6음절로 인식을 하는데 아니 하나의 음절이지. 아 하나의 음절로 인식을 그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스프링. 스프링은 음절이 하나야. 하나. 근데 우리는 몇 음절로 인식을 하냐면 3음절로 인식한다는 그렇죠. 거지. 그리고 이런 예는 너무나 많은 게 만약에 and라는 and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보자고.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모음하고 자음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말에는 자음 단독으로 발음을 못 해. 아, 그렇죠. 그런데 영어는 자음 단독으로 발음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and라고 발음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and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지. and.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듣기 평가라든지 이런 거 영어를 들을 때 왜 어렵냐면 우리는 음운 구조로 그거를 뭔가 받침을 붙여야지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짧게 끊어지는 그 발음이 마치 안 들린다고,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이 만약에 발음할 때 and, 뭔가 그 뒤에 있는 게 분명히 자기네들은 발음을 했어. D라고 발음을 했는 and라고. 근데 우리는 and라고 발음을 해야 마치 완성된 발음을 한 것처럼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콩글리시라는 거는 and라고 우리는 발음을 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and라고 발음하는 경우는 없거든. 이게 바로 음운의 차이라는 거야. 그 머릿속에 잡혀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 언어라는 건 정말 너무나 신기한 거지. 나라별로 공유하는 의문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너무나 구별을 잘하는 거센 소리. 그러니까 자장면이냐 짜장면이냐 뭐 차장면이냐 이거를 우리는 확실하게 구분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그 의문 체계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장면이냐 짜장면이냐라고 얘기를 해도 구분을 못하지. 그러다 보니까 맞춤법 통일안에서도, 그러니까 맞춤법에서도 어떻게 규정을 해놨냐면은 외국어에는 된 소리를 표기를 안 하게 돼 있어. 왜? 걔네, 미국 사람들의 어떤 의문 체계에서는 된 소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시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받침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 응이라는 이 히라가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무치 이렇게 발음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가 외국어 공부할 때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발음 연습을 한다든지 듣기 평가를 한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오늘은 진짜 많은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받아쓰기를 이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구나. 이런 의문의 개념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미국에서는 스펠링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실제 발음과 머릿속에 들어있는 의문 체계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짓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할 때 과연 이 의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거는 단순히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네,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오늘의 테마 썸네일은 정해졌습니다. 받아쓰기는 의문이다. 네, 오늘 문법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기존에 다뤘던 주제보다 조금 더 깊은 주제였는데 되게 좀 너무 명강 이런 느낌도 들고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문법 특집으로 쭉 기획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도 문법이 술술 이해가 되는 외국어의 문법 특집 라디오는 계속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